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작가죠. 이 루이스의 글쓰기 철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루이스가 직접 글쓰기 비법서 이런 걸 쓴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책은 없죠. 그의 여러 글이나 편지 같은 데서 글쓰기에 대한 생각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엮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쓰기에 관하여라는 자료인데 이걸 보면서 루이스가 강조했던 그 명료하고 또 힘있는 글쓰기의 원칙들, 그리고 글을 대하는 마음가짐 같은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작가 지망생뿐 아니라 이메일 쓰시는 분들,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 어쩌면 그냥 개인적인 일기 쓰시는 분들까지도. 네네. 모든 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이스식으로 말하면 죽은 문장을 깨우는 비결이랄까요? 그런 걸 좀 찾아보죠.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는 루이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바로 명료함인 것 같아요. 아, 명료함. 네. 내 말뜻이 그냥 딱 하나로만 해석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히 길고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네, 뭐 약속을 이행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약속을 지킨다. 훨씬 쉽죠? 맞아요.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도 좀 피하라고 했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사망률이 증가했다 보다는 그냥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를 쓰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자는 글쓴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루이스가 이걸 양떼 모는 것에 비유했잖아요. 아, 네네. 그 비유. 글에 좀 애매한 구석,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으면 독자는 그쪽으로 그냥 휙 가버린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모든 문을 닫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독자가 가게끔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혹시 내가 쓴 글에 독자가 빠져나갈 열린 문은 없나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명료함이랑 또 같이 강조된 게 그 유명한 보여주기, show, don't tell 이거였죠? 네, 맞아요. 독자가 느꼈으면 하는 감정을 직접 형용사로 딱 던져주지 말라는 거. 끔찍했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그렇죠. 그보다는 독자가 읽으면서 스스로 아, 이거 정말 끔찍하구나 하고 느끼게끔 묘사를 하라는 거죠. 즐겁다도 마찬가지고요. 읽는 사람 입에서 아, 즐겁다 이 말이 터져나오게 만들으라고 했죠. 이게 그냥 글쓰기 기교, 테크닉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사실은 독자를 이야기에 훨씬 깊이 몰입시키는 핵심 방법인 것 같아요. 감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야 진짜 공감을 하니까요. 듣고 보니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글들도 다 그랬던 것 같네요. 작가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생생한 묘사로 감정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조언이 있었어요. 눈으로 쓰지 말고 귀로 써라. 아, 네. 그거 저도 인상 깊었어요.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듣기에 괜찮은지. 글의 리듬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문체라는 걸 주어진 생각을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단어의 리듬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까지 정의했으니까요. 와, 리듬을 그렇게까지요? 네, 소리가 의미를 보강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번역할 때도 그냥 뜻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진 소리랑 맛까지 살려야 한다고 봤고요. 확실히 소리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앞서 말한 보여주기랑도 이게 연결이 돼요. 시각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이 청각적인 리듬감까지 살아나면 독자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좀 기술적인 면을 봤으니 작가의 어떤 근본적인 자세, 마음가짐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루이스는 그것도 중요하게 다뤘죠. 무엇에 대해 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단호하던데요. 네, 진짜 정말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만 쓰라고 했죠. 글쓰기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글감이 없을 테니까요. 좋은 작가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글쓰기를 가려운 데 긁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아주 강한 내면의 충동이어야 한다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루이스는 그렇다고 해서 진실성 그 자체가 좋은 글쓰기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 진실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다. 네, 진실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문학적 재능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덕목에 가깝다고 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독창성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조언도 했어요. 아, 독창성.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억지로 막 남들과 다르게 쓰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독창성은 저절로 따라온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이었죠. 약간 부담을 덜어주는 말이기도 하네요. 네, 심지어 사랑에 대해 직접 경험 못했어도 위대한 작가들의 눈을 통해서 배우고 쓸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오, 그건 좀 위안이 되는데요? 그렇죠. 글쓰기 문턱을 좀 낮춰주는 느낌이죠. 자, 마지막으로 루이스가 좀 경고했던 것들,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단어를 죽이는 방식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그 부풀리기. 부풀리기요? 네, 예를 들어 아주라고 해도 될 걸 지독하게, 큰 대신 엄청난 이런 식으로 과장된 수식어를 자꾸 남발하는 거예요. 아,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그 단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단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긴 맨날 역대급이라고 하면 진짜 역대급일 때 쓸 말이 없겠네요. 딱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묘사하는 대신 자꾸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는 욕심. 이것도 단어를 죽인다고 봤어요. 평가하려는 욕심이요? 네. 단어가 그냥 세상을 비춰주는 창이 아니라 평가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단어가 원래 가진 풍부한 의미가 확 납작해진다는 거죠. 아, 이것도 앞서 말한 명료함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 핵심은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과장 없이 전달하려는 노력.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글쓰기 조언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역시 핵심은 명료하게 소통하려는 의지, 네, 그리고 독자의 감각을 깨우는 그런 생생한 묘사.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는 그 진정성, 이게 중요하겠네요. 물론 꾸준한 연습은 기본이고요. 아, 네. 연습은 당연하죠. 루이스가 이런 말도 남겼어요. 잉크는 인간의 만병을 통치하는 묘약이거든. 동시에 자꾸 쓰고 싶게 만드는 독약이기도 하다. 오, 묘약이자 독약이라. 네. 청취자 여러분께 글쓰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삶의 고대음을 잊게 해주는 그런 묘약인가요? 아니면 털쳐내기 어려운, 강한 충동 혹은 중독에 더 가까우신가요? 오늘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